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간,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 그리고 해설까지 들어볼 텐데요.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방역에 있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또 백신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YTN에서도 이 왜곡된 사실 그리고 허위 정보들을 점검하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YTN 팩트체크 관련 보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코로나19 관련한 그 오보들 시정하는 팩트체크를 해줬고 또 그 과장 왜곡 보도 비판을 예리하게 연이어 해낸 변상욱 앵커 리포트 코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12월 21일 방송된 그 미운 놈 백신 먼저 준다, 기자 먼저 맞아라 편에서는 그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그 접종 예상 시점 비교해서 한국이 조금 앞서는데도 양국 사례 보도 시에 그 한국에는 접종이 늦어졌다는 부정적인 뉘앙스, 그리고 일본에는 접종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 뉘앙스를 각각 수식어로 붙인 조선일보 보도를 지금 꼬집어줬고요. 이어 다음 날 방송된 K 방역의 치욕, 그 엉터리 통계로 방역 흔든 언론편은 임의로 11월 13일, 12월 21일, 그러니까 딱 한 달도 아니고 딱 어중간한 시점인데 이것을 각각 비교 일자로 골라낸 것으로 보이는 서울경제 보도를 비판해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12월 23일 방송된 사우디 44만 명 백신 접종이 알고 보니 백신 신청 편은 중앙일보를 위시한 그 여러 언론이 사우디아라비아가 44만 명이나 벌써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부작용도 하나 없이 성공적이다라고 뉴스를 내보냈는데 사실은 이 44만 명이 그 접종 완료 인원수가 아니라 접종 신청 인원수로서 이 보도 자체는 명백한 오보였다는 그 사실을 현지 그 아랍 쪽 그 언론 보도 원문 확인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내는 뭐 사실상 특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보도를 해줬습니다. TV 뉴스의 경쟁력은 뉴스 전달자인 앵커의 개인적 매력과 전달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YTN이 앵커들의 개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부각시킬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다 힘을 쏟을 것을 이번 기회에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자, 평가원님께서는 저희 YTN 팩트체크 관련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저도 똑같은 뉴스를 잘한 뉴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 행태는 진실 보도를 해야 되는 언론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언론의 올바른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도 벗어나는 그런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상욱의 그 앵커 리포트는 해당 국가의 본 뉴스까지 그리고 국내 보도의 다른 면까지 비교를 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가짜 뉴스의 정보를 이렇게 선별을 해냈는데요. 그런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용을 좀 왜곡하거나 뭐 과장해서 보도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저희 또한 이 팩트체크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그 관련 보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문제점이 있었고요. 변상욱 앵커의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가짜 뉴스가 발생을 하면은 SNS나 블로그 또는 그 종교 집회를 통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요새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정사실이 돼버리처럼 되니까 이제 과잉된 공포를 심고 또 때로는 이제 턱없는 자신감을 심기도 하고 그래서 방역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공공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가짜 뉴스 팩트 체크는 일반 보도 뉴스의 맥락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돕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추가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취재 과정이 실수냐 또는 미흡함이냐 편견에 의한 왜곡이냐 의도적인 기망이냐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가려내기 위해서 최초 발화자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들어볼 텐데요. 자, 11조 원, 공이 몇 개 붙는지 정말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천문학적 숫자인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그룹 상속세를 다룬
보도 어떤 점이 좀 흥미로우셨던 겁니까? 네, 지난 12월 23일 방송된 내용인데요. 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 사상 최대 천문학적 금액 어떻게 낼까? 네, 이 보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재벌가의 상속 문제는 재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뉴스는 역대 상속세의 규모, 그리고 상속세가 산출되는 방식,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증가한 이유, 그리고 재원 마련 방법과 납부 방식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특히 칭찬할 만한 것은 그래픽을 사용해서 전달력을 높였고요. 그리고 1분 50초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없이 사안의 전체 내용을 다 담았기 때문에 2분의 시간을 굉장히 잘 쓴 그런 표준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 많이 나오는 뉴스는 특히나 일목요연한 그래픽이 중요할 것 같고, 또 단순 하나의 사기업 넘어서 요즘은 워낙 이런 기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까 이 상속세 마련 과정에서 혹시 기업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좀 삼성과의 상속 문제는 요즘 그 핫한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사죠, 사실. 그게 이게 또 뭐 배당과도 배당 관련이 있고 문제가 하니까. 어떻게 정리될 건지. 또 이 기자도 거기에서 뭐 충분히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후속 보도 계획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배당 문제라든지 또 뭐 그 주식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또 이제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가면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그때마다 계기마다 잘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를 한번 추후에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다소 좀 가벼운 접근이 아쉬웠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쉬운 뉴스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지난 12월 27일 방송된 올해 성난 부동산 민심의 기름 부은 입, 호텔 전세, 아파트 환상 그리고 빵 보도를 좀 들어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보도는 2020년 한 해 동안의 그 핵심 민생 경제 이슈였던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그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 중에 논란을 빚은 것들을 모아서 보여주면서 이들 발언이 부동산 민심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발언들이 그 어떤 맥락에서 나왔으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해명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바람에 보도 내용이 피상적이고 어떤 문제의식에서 제작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인상 비평이 머무른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고요. 물론 하나의 짧은 리포트 안에 이렇게 굉장히 큰 논란을 빚었던 여러 개의 발언들을 집어넣어 소개하다 보니까 각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와 영향을 자세히 전달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이전에 각각 보도에서 각 시점에서의 보도도 있었고요. 하지만 부동산 문제하고 또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현재도 진행형인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인 만큼 각 발언을 둘러싼 논란의 세부적인 내용과 쟁점을 좀 분명히 정리해주지 않은 채 이 대략적인 구도만 전달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이야기 저희도 뭐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관련하면 얘기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정말 많은 관심이 가는 만큼 더 이목도 집중되고 보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또 예민하고 국민의 어떤 이 분노 감성을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이라. 다만 또 이대건 기자의 어떤 그 의견을 제가 또 전해드리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자는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자기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작성하게 된. 이 기사에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기자는 이제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래서 경제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발언 내용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했던 말들을 말들을 네. 이제 과연 그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건데 기사에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큰 논란이 되면서 한 건 한 건 크게 기사가 됐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발언이 이어지는 거는 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이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보도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뭐 보도에 더 신중하고 주의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여당 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또 민감한 부분이니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원님께서 또 준비하신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12월 21일 날 방송된 보도인데요. 천장이 와르르 10m 추락, 5명 사상, 건설 현장 안전은 아직도라는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뉴스는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해당 뉴스는 평택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을 잘 알린 뉴스이긴 한데요. 2분의 짧은 시간에서 사고 사실만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2020년에 발생했던 다수의 그런 안전사고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충분히 전달을 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경각심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이 없게끔 법을 개정하는 혹은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YTN이 좀 앞장을 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위원님께서는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리포트 하나로 다루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몇 꼭지를 늘려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또 여러 언론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저희도 다룬 적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일날은 아마 그 한 사건에 집중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유사점 또 상이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찾아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답변을 해왔어요. 제가 봐도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차례 현장을 돌면서 또 경찰에게 뭐 물으면서 그런데 사건 현장을 다녀보면은 너무나 유사한 게 많습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유사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두 가지죠. 뭐 현장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안전 불감증 또 하나는 그런 그 노동자의 어떤 그런 안전 수칙을 좀 망각한 것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리포트에 다루기는 어렵고 현상을 모으고 통계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루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겸 기자도 어쨌든 뒤에 그 부분을 넣으려고 넣다 보니까 아쉬운 뉴스라는 게 오히려 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안 넣었으면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텐데 열심히 하려다가 뭐 나온 부분이니까 앞으로 후속 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시민데스크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